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질들레주의 사상을 자료로 올리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학은 신체를 유기체로 간주하고 분류학적 관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개인의 차이는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일탈이나 편차로 본다. 병이나 치료의 개념도 평균에 의해 얻어진 보편성에 입각하고 개체란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어떤 개인들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란 보편화의 편차일 뿐이다. 반면 한의학은 병의 치료에 있어서 장기들 간의 관계, 그것을 관통하는 기의 흐름의 모임, 그에 따른 장기들 간의 영양, 변형, 그리고 섭생과 생활, 대조와 시간의 기운 등을 통해서 파악하며 일반성을 갖고 있는 약제와 치료의 효능조차도 그 병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사람이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 신체인지 그것이 현재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포착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되기, 생성, 되기는 결코 상호간의 대응이 아니다. 유사성도 모방도 동일화도 아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결국 되기는 혈통, 계통에 의한 진화는 아니다. 계통을 통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모든 계통은 상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성은 이미 분자적이다. 그것은 모방이나 동일시, 형식적 관계의 비율 맞추기, 유비가 아니다. 생성은 누군가가 가진 형식들, 누군가가 속해 있는 주체,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 누군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에서 시작해서 입자들을 추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입자들 사이의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관계들을 누군가가 지금 되려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우며 그것들을 통해 누군가가 생성하는 그런 관계들을 새로이 만들어낸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성은 욕망의 과정이다. 리토르넬로는 바로크 시대 협주곡을 비롯한 주로 17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사용한 기악곡을 구성하는 형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변형되면서 반복되는 반복구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 차이의 반복이다. 따라서 반복이란 모호하고 혼돈된 것에 어떤 하나의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어떤 악구들의 집합에서 그것을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구성이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반복을 통해서 질서 혹은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리토르넬로이다. 반복은 차이, 변화, 변주와 함께 진행된다. 음악에서 음색과 음량의 차이는 선율과 리듬이 반복을 대신해주는 기능도 한다. 차이 난 것만이 반복될 수 있다. 차이 없는 동일한 선율과 리듬의 반복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이 그 자체로 이미 차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듬은 근본적으로 차이의 반복을 특징으로 한다. 반복의 요소는 다양한 차이와 이행,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집합을 하나의 배치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리토르넬로란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배치로 만들어주는 반복적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질들레주는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차이 반복이 아니라 이질적인 결합.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질성 그런 거, 숭고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 의학하고 한의학하고도 이게 비교했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 시리즈 제49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 공동설. 지구 공동설이 뭐냐면 지구 내부가 멘탈이 아니라 비어 있다는 이론으로 실제적인 기록과 체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 공동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시리즈로 묶은 거는 지구 공동설을 거짓말이라고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다 이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려고 거짓말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거짓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지구 공동설은 16세기 브루노라는 철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17세기에는 헨리 해성을 발견한 에드워드 헨리라는 사람이 지구는 여러 층의 껍질로 되어 있고 속이 비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헨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18세기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지구가 텅 비어 있으며 중심에 작은 태양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1920년에 마샬 가드너는 지구 내부로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2007년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죠. 2007년이면 2007년에 와가지고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뭐라고 보도했냐면 러시아 물리학자 페도로 네블린이 태초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내부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론자들은 그 지구 양극치,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세계 입구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하인들이 통제를 받으면 1년에 3번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신비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장 유명한 거 1929년에서부터 31년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지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구 내부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올랍 얀센 부자인데 노르웨이 어부인데 이 사람들이 노르웨이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28년 동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망해요. 98세에. 그러면서 거기서 지구 속 문명이라는 책을 2006년도에 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얀센 부자가 그 지하 왕국, 지하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북극해에서 어부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 헤엄을 치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빨려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 한 4m에서 5m 되는 거인들을 만났다는 거야. 그 거인들이 그 지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왕국으로 이 얀센 부자를 데리고 간가. 근데 바닷물이 짠맛이 안 나대요. 거기 지하 왕국에서는. 지하 왕국을 아가르타라고 그래. 아가르타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수명은 600년에서 800년 동안 사는데 결국 100년이 넘어야지 성인식을 치르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학교 생활은 30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 음악을 많이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어는 주민들의 언어는 태양어인 솔라라 마루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실크 옷에 금 신발을 신고 다녔대요. 그리고 거기는 바퀴 없는 자동차가 궤도를 달리고 배는 전기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작동하고 스모키 갓이라는 인공 태양이 있대요. 거기는. 응?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동물, 식물 다 거대하대. 그렇게 크대. 포도 한 송이가 1.5m고 포도 한 알의 크기가 오렌지만한 크기래. 사과는 사람 머리 크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카르타 왕국에서는 그 최고 통치자를 만났다는 거야. 얀센 부자가. 그러면서
최고 통치자가 사는 데는 아주 높은 고원에 위치한 에덴이라는 곳인데, 산 아래로 거대한 샘이 있는데, 거기서 네 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네 개의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 히데켈 강, 기혼강, 피숑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 최고 통치자의 배려로 인해서 이제 무사히 이제 귀환을 하게 됐대요. 북극해로 다시. 근데 북극해로 귀환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얀센이 사망을 하고 아들인 올랍 얀센은 그 주변의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 유포죄로 28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1905년 70년 후인 190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1905년 임종 전에 친구이자 작가였던 엠머슨에게 자기의 모든 그 겪은 지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죽었지. 그러니까 엠머슨은 그 들은 이야기를 스모키 갓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얘기는 그 버드 제독의 얘기인데, 이건 1946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도에 미국에서 하이점프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남극과 북극을 먼저 점유를 하려고 먼저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극을 먼저 조사를 해요. 46년도에. 그래서 버드 제독이 지휘관으로서 알래스카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야. 그래서 1946년 2월 19일 날 출발을 해.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기 운전을 하면서 통신병도 같이 이제 대동을 하고, 그러면서 북극으로 2,900km를 날아가지고 그걸 다 상황을 살펴보고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기지로 알래스카로 복귀하는 게 이제 임무였었어요. 그래서 46년 2월 19일 날 6시 20분에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항해 일지를 다 쓰거든요, 조종사들은. 그래서 이 양반도, 버드 제독도 항해 일지를 6시 20분에 이륙하면서 항해 일지를 써요. 그래서 쭉 비행을 하는데 낭기류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낭기류를 만나가지고 비상 상황을 맞아가지고 비상 사태다 막 그랬는데 9시 13분, 그러니까 이륙한 지 한 3시간 정도의 안개가 쫙 거치면서 이상한 울창한 정글 숲을 발견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알래스카가 2월 달이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30도였었는데 그 울창한 숲은 영하 20도라는 거지. 통신병도 그 옆에 있었으니까 목격을 한 거야. 통신병도. 그리고 이상한 강줄기하고 산맥들이 있고 이상한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촬영을 한 거야. 이게 버드 제독이. 그리고 11시 20분에는 알 수 없는 비행기가 2대가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안개가 또 막 분출을 한 거야. 그래서 버드 제독이 안개 속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비행을 해야 되니까 안개 속으로 계속 비행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안개가 거치면서 다시 북극으로 다시 원대 복귀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알래스카 베이스 캠프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해요. 보고하니까 상부에서는 일체 발설을 하지 말라고 해서 1급 기밀로 분류를 하면서 모든 건 다 묻혔어.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1956년 1월 달에 미국은 다시 남극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남극을 탐사하는데 이거를 딥프리즈 작전이라 해요. 딥프리즈 작전인데 이때도 그 버드 제독이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요. 리차드 버드 제독이 미 해군을 조직을 해. 4,700명을 조직을 하고 13척의 군함을 조직을 하고 33척의 항공기를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극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남극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버드 제독이 비행기를 타고
남극을 횡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막 했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자동으로 땅으로 착륙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지하인들을 만난 거야. 이 사람들도 그 얀센 부자가 얘기했듯이 거인이었어. 한 4m 이상의 거인이었었어. 그리고 그 거인들을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하 세계, 아가르타 왕국, 이름도 똑같아요. 얀센 부자가 저기 하는 그 아가르타 왕국으로 안내를 받아서 글로 들어가요. 지하 세계로. 그러면서 아가르타 왕국의 수도는 샴바라라고 합니다. 버드 제독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런 버드 제독도 지하 왕국을 경험한가. 근데 이런 것이 다 비밀 문서로 지정이 돼가지고 묻혔지. 전 세계에 대해서 묻혔지. 아무도 몰랐지. 나중에 밝혀진 거 이게. 그러면서 1995년도에 미국의 고 부통령이 주장을 합니다. 북극해 냉전 시대에 북극해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관했다고 주장을 하고, 97년도에는 나사가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구 속의 문명인으로부터 고등 수학으로 이루어지는 전파 암호를 수신하고 있다고 나사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페드로 레볼이라는 러시아 물리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폭로한 사람 있잖아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드디어 미국의 정보 기밀 문서를 폭로한 거야. 어떤 기밀 문서냐면은 그 지하 왕국에 대한 기밀 문서를 스노든이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정부 대통령 정부기관 모든 걸 도청했다고 폭로한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의 기밀 문서를 폭로하면서 지하 왕국에 대한 문서를 폭로했어요. 그 문서에 의하면은 거기는 4분의 3이 육지고 4분의 1이 바다고, 인간들이 700명을 수명이 700명이고 키가 3m 이상이라는 거야. 거기는 병이 없고 무공해 식품만을 먹고 완전 자동 시스템이고 농작물과 동식물이 크기가 무지무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얀센 부자가 얘기한 그 증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아. 그리고 산스크리트하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100세에 결혼을 하고 음악과 예술을 중시한다는 거지.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거야. 중앙행정도시 이름이 에넨이라 해. 에덴이 아니라 저기는 에덴이라는데 여기는 에넨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면 한 6년, 5, 6년 전이죠. 미국 MBC 뉴스에 보도됐어요. 보도됐다고 그래. 저는 기록을 찾아본 거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MBC 뉴스에 뭐 어떤 게 보도됐냐면 이스라엘 전직 우주보안사령관과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난 몇십 년간 지하에 사는 외계인들과 교류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미국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필 슈나이더는 이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로를 한다. 뭐를 폭로했냐면 지하 기지에서 외계인과 충돌했다는 그거를 폭로한 다음에 96년도에 의문사를 당했어요. 이상한 의문사를. 그 폭로 내용에 인터넷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 무시한 내용들이 폭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하기지에 131개의 지하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는 1477개의 지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기지에 있는 덜시에서 생체 실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덜시 지하 땅속에서는 외계인이 500년간 서식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기지를 건설할 때 외계인과 충돌하여 총격전을 벌였대요. 그때가 1979년 2월 달인데
그때 66명의 미국 보안 요원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외계인들의, 지하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66명의 보안 요원들이 보호를 하면서 자기는, 지상으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 보안 요원들은 다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무지무지한 폭로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54년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외계인과 그레나다 협약을 맺었대요. 그레나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외계인의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인간들을 납치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네. 자, 그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 지구 공동소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 대표적인 거, 이거는 무지무지만, 뭐,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가 되는데, 하여튼, 아주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10가지만 추려봐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거가 뭐냐, 얘가 지구 공동설이 진짜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로 북극에는 빙하지대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따뜻한 민물 지역이 흐른다는 거야. 그게 근거다, 이가 지구 공동설의 근거. 두 번째는 동물들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야. 사슴이나 여우, 토끼가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가. 이상하다는 이가, 이게. 거기 뭔가 있다, 이가, 북극에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촬영된 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학자들도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 굴뚝. 북극의 물 굴뚝이 발견됐어요. 이거 사진으로도 저도 봤어요. 지구 공동설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북극에 색깔 있는 눈이 내린대. 그러면 눈 속에 꽃잎이나 꽃가루가 있대. 근데 북극에는 꽃이 없다는 거야. 북극에 꽃이 없는데 어떻게 색깔 있는 눈이 내리고 꽃 속에 꽃잎이나 꽃가루가 있냐, 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공동설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은색 눈이 내린다는 거야. 북극에 검은색 눈이. 검은색 눈은 화산 활동으로 화산재가 섞여가지고 검은 눈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극에는 화산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화산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검은 눈이 내리냐, 검은색 눈이. 그건 지구 공동설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각 나라 화산 속으로 돌진하는 UFO 영상이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목격담이 있어요. 결국 지하세계, 7번째 지하세계 경험담이 수천 건 이상 있고, 결국 8번째 북극의 모든 빙산은 바닷물이 아닌 민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를 음모론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눈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9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구의 밀도. 비정상적으로 지구의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구 내부의 멘탈이 아니라 공동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구의 표면적은 5억 평방킬로미터인데 전체 무게가 60헥톤이래. 60헥톤. 그러면 보통 암석의 밀도는 2에서 3에서 불과한데 지구 전체 평균 밀도는 6이라는 거지. 지구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거야. 그거는 지하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기록들이 뭐 보면은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하는 고대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6가지, 7가지만 말씀드리면, 23분이네. 하이퍼보리아라는 게 있어. 하이퍼보리아라는 건 뭐냐면 헤로토스의 역사에 처음 등장해요. 호모로스에 의해서 알려졌는데, 이건 뭐냐면 북풍 너머에 존재하는 땅이 하이퍼보리아가 북극에 존재한다는 거지. 우리는 북극에 빙하만 있는 거라고 알려졌는데, 옛날부터 헤로토스의 역사가잖아. 이 사람들이 저술한 거에 북극의 하이퍼보리아라는 땅이 존재한다는 거야. 거기는 영원한 봄의 나라고 1년에 2번 수확하고 전쟁이 없고 노동도 안 하고 노화도 없고 질병이 없는 장수 종족이 산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아마존 원주민의 전설. 아마존 원주민의 어떤 전설이 있냐면
망쿠나부라는 개미 인간이 지하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환난 때 그 개미 인간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전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북아메리카의 호피 원주민 전설하고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여기도 개미 인간이 나와. 개미 인간이 외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 북아메리카 호피 원주민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개미 인간은 지하의 세계에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호피 원주민의 단어 중에서 개미 인간, 개미는 아누라래고 친구를 나키라 그래. 그래서 개미 인간을 아눈나키라 그래. 개미 친구를 아눈나키. 아눈나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명에서 신의 이름이 아눈나키잖아, 아눈나키. 근데 북아메리카 호피 원주민의 개미 친구의 호피 단어로 아눈나키라고 그래. 그러면서 호피족들은 그들과 수천 년간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옛날의 기록들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BC 5000년 전에 수메르 전토판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하 세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메르인들은 점토판, 그 쐐기문자라고 그러거든. 쐐기문자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지하 세계를 쿠르쿠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러니까 수메르인들도 지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 퀘베클립 테페 문명. 지금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고대 문명,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오래된 문명이 튀르키예에서 지하에서 퀘베클립 테페라는 문명이 발견이 됐어요. 이건 요즘 아주 핫한 건데 고고학계에서 핫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14,000년 전에 건설되었다는 거야. 이건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우리나라 동이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1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유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석기 문명이 저기 농경 문명이잖아요. 만 년 전이잖아. 근데 이거는 14,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농경을 하기 전에 이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거지. 지금 현재 10%밖에 발견이 안 됐대요. 한 50톤 기둥이 T자형 기둥이 한 200개가 발굴이 됐는데 기둥의 높이가 6m야 이게. 그리고 그 위에 무게가 50톤이나 간대요. 이것이 그 신석기 이전에 사람들이 건설한 거예요 이게. 이건 유물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 이거는. 지하 세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게 단순히 지하 공동소를 가짜라고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게 이건 유물로서 이건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아틀란티스와 레무니아 제국의 지하 문명 건설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메르뿐만 아니라 대홍수. 이건 지하 공동소라고 이제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잠깐만 소개. 시간이 조금 한 2분 조금 있네 시간이. 대홍수 기록. 대홍수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거든. 노아의 홍수 기록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27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7군데 나라에서 다 똑같은 노아의 홍수하고 똑같은 기록가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 어마무시해죠. 어마무시해. 하여튼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수메르의 기록은 이거는 너무 지구 연대기에서 너무 유명하게 밝혀져 있는 거고, 지구 인구가 증가하니까 엔닐이라는 그 최고 통치자가 니비루에서 온 최고 통치자가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인
인류 창조의 신 엔키가 인류 창조를 했다고 그러거든. 엔키가 평소에 아끼던 자기가 좋아했던 아트라하시스한테 이제 성경에서 노아한테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살으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아트라하시스한테 홍수를 알려줘서 배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수메르의 대홍수 기록에는 이집트 상형문자에서도 대홍수 기록이 나오고 인더스 계곡 글씨에도 나오고 길가메시, 수메르의 길가메시, 그걸 뭐 바빌론의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든지 그리스 데우칼리온 신화라든지 인도의 만우전설, 티베트 고원의 링가 전설, 알타이 초원의 황금쇠 부조 조각상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의 베렐 고분 황금 부조라든지 몽골 에르덴 전설이라든지 중국 산해경이라든지 뭐 전 세계 127개 군대에 다 똑같은 대홍수 기록이 나와. 우리나라도 나와. 우리나라도 당구신화에도 나오고 또 한국 나무도령이라는 것도 있어. 한국 나무도령. 이건 뭐냐면 거대한 나무의 자식이 대홍수가 닥치자 동물들을 구해줘. 그러니까 하늘의 여신이 기특하다 해가지고 자기 딸을 나무도령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낳은 아들 딸들이 인류의 시초가 됐다고 하는 그 설화가 있어. 이게 나무도령 설화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지하 세계에 대한 경험담이라든지 목격담이라든지 이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짜다, 음모론자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UFO도 미국 정부에서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공개했고 하여튼 뭐 조짐이 여러 가지 조짐이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조짐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지구 공동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구 공동설이 음모론으로 가짜일지 아니면 가짜가 아닌 진짜일지 아니면 가짜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 가짜일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참고해서 오늘은 지구 공동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